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2시 8분.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조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봉은 연봉입니다, 연봉. 자, 연봉을 보시면, 이렇게 상단선이 347.5랑 343.8 정도에 있어요. 이게 연봉의 상단선이에요, 연봉. 연봉의 상단선이 뭔지 모르시면, 연봉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1년에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347.5 위는 매도가란 얘기예요, 매도가. 자, 연봉은 1년짜리 봉이에요, 1년짜리 봉. 그러니까 1년짜리 봉의 매도가가 347.5라는 뜻이에요. 자, 347.5를 넘으면 올해는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올해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잖아요, 올해. 예? 올해라고. 이제 3월인데 4월, 5월, 6월, 7월, 8월 해서 12월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400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400까지 올라갔다가 34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400까지 올라가는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겠죠. 12월이 돼서 340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47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왜? 그냥 350에서 매수해가지고 400에서 판 다음에 400에서 매도해가지고 340에 청산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347을 넘으면 매수하지 말라고 말려서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2개월 봉은 345가 상단선입니다. 2개월 봉은 1월달, 2월달이 한 봉이고 3월달, 4월달이 봉 하나예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345.7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봉과 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이 미친 듯이 매도를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이 날입니다. 1번. 근데 그 날이 연봉의 상단선과 2개월 봉의 상단선을 동시에 뚫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선을 뚫어야 되니까 개인 매도를 시킨 거죠. 위로 뚫고 가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상승할 때 그 자리가 정확하게 상단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상승했죠. 여기 이제 개인 매도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이거 왜 들어오겠어요? 상단선 위에 머물러야 되니까. 근데 상단선 위에 머무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점유하는 방법. 1번, 저가를 지켜요. 2번, 개인 매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하이봉이 저가를 지키면 어차피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가를 지킨다고요. 여기에 2번, 3번, 4번, 5번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저가를 미친듯이 지켰는지. 저가를 지켜서 하락을 막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은 347쪽으로 움직이니까 인위적으로 저가를 지켜서 못 가게 막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쏟아지니까
개인이 현물 매수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 저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347로 가겠죠. 네? 내일 저가를 깨면 347로 가지만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저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이해되시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봉이 바뀝니다. 주봉이 바뀌어요. 이제 주봉이 바뀌기 때문에 주봉의 하단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옵니다. 하단선이 올라와요.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저가 상승 중이죠. 그러니까 일봉의 저가가 깨져도 주봉의 저가가 지켜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주봉의 저가는 낮아요. 낮기 때문에 깨기 쉽지 않겠죠.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가는 거예요. 응? 다음 주 저가가 이번 주 저가보다 높으면 위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주봉이 아랫꼬리를 얼마나 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내일 주봉이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많이 그리면 방어할 수 있고 많이 못 그리면 방어하기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일봉을 무시해요. 왜? 주봉만 보면 되니까. 주봉만 보면 되잖아요. 주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깨든 말든 주봉만 안 깨지면 돼.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봉을 보셔야 돼요. 왜? 주봉의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주봉을 본다는 거죠. 일봉 말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347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수하세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고 주봉이 저가를 깨면 그때는 347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5거래일, 이제 6거래일이죠. 6거래일 동안에 오늘 제외하고요. 전 5거래일 동안에 개인이 매도한 돈이 2조예요. 2조. 2조 원을 매도했는데 오늘 매수한 돈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2조 원을 매도하고 1,000억을 매수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개인의 대량 매수가 나오면 개인의 대량 매수가 나오면 그게 하락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으면서 봉만 내려가면 회귀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아직 개인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번 달에 매도했는데, 이번 달에 매도한 금액이 상당해요. 그 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월봉으로 본다면 윗꼬리가 커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윗꼬리가 증가할 수 있는데 개인의 매도세가 감소하지 않으면 윗꼬리도 증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347 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매수하는 걸 부정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을 보는 방법은 내일까지는 일봉, 다음 주에는 주봉, 이렇게 보시고 저가만 지켜지면 상방을 보신다라는 거죠. 상방을 볼 때 목표치는 1차로 358.23이고 2차는 한 363점 땡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이 저가를 방어하거나 일봉이 저가를 방어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의 목표치가 상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제 예상과 다르게 개인의 현물 매수가 빠르게 시작되면 이제 위쪽이 막히고 아래쪽으로 열리면서 어쨌든 이제 347에서 343 라인 아래로 내려가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내려가려면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뭐 이틀 전에 장대 음봉 나오고 오늘도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봉은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틀 전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갭상승 해가지고 바로 양봉 내는 이유도 개인의 현물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급도 좀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장이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정적인 그리고 약간 단답형의 의견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뭐 삼성전자 올해 예상 실적이 31조고 작년보다 작고요. 뭐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런 이슈가 없거든요. 뭐 HBM 반도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설계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HLB 그 임상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만약에 그 FDA인가요? 거기서 실패는 했지만 성공은 확실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해줬어도 급등했을 텐데 아쉽긴 해요. 그 삼성전자는 HB 반도체 말아먹고도 젠슨왕이 성공은 확실한다 이러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립 서비스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 HLB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하겠죠. 뭐 지금 거의 대부분 뭐 삼성전자는 찌라시로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총 1위 기업이 공시는 없고 오로지 언론을 활용한 찌라시로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왜 외국인 매수가 그렇게 미친 듯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제가 그런 걸 알고 분석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다만 돈이 들어오면 오른다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오르고 돈이 빠져나가면 내리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는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내리려면 개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지수도 내리기 힘든 거죠. 자,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34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고 있고 주봉의 저가와 일봉의 저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봉이나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데 하방 타령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가를 지키고 있는데 하방 타령할 생각 없다고. 근데 저가가 깨지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방을 보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주봉이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마감해 주면 이번 주 고가만 안 나오면 이제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